그럼 이 차자는 얼마 정도? 싸야 100만 원에서 200, 300. 실례지만 금액이 어느 정도? 프랑스 갤러리 사간 작품이 1억 5천에 팔렸던 작품. 작업실부터 작업실이 좀 허접하죠. 재료를 저장해 놓고 좀 숙성을 시켜서 숙성은 그러면 어느 정도 시키시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숙성을 시켜가지고 씁니다. 아 1년 정도씩? 네. 지금 크기 한 봉다리에 지금 몇 킬로 정도 되는 건가요? 이거 15kg, 이렇게 해서 얼마예요? 5,000원. 지금 엄청 딱딱한데요 지금? 또 토련을 해서 저 기계에다 빼가지고 또 반죽을 해서 써요. 여기에서 이게 제일 비싼 은 이게 이제 실크 소지인데 한 돈 10,000원 정도 가자. 10kg예요. 얘는 좀 약간 말랑말랑하네요. 예. 그럼 얘도 지금 숙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한 1년 정도. 1년 지금? 예. 이런 투각 작품들이 힘들어요. 갈라지니까. 가마 들어가기 전에 건조시키고 있는 작품이고. 지금 가마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 그럼 이건 지금 유약 처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요, 유약 상감만 했어요. 화장토만 발라가지고. 검정 화장토하고 백색 화장토. 가운데 부분은 백색이고 밑에 붉게 보이는 데는 검정색으로 나와요. 색깔이. 여기 또 사인이 이렇게 새겨져 있네요. 예. 선생님 이거 구우면은 실패 없이 나올까요? 그거는 나도 몰라요. 어느 정도 확률로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투각은 한 20% 나와요. 그러면 이걸 넣었을 때 80% 확률로 실패할 수가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또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힘들죠. 투각은 이런 데에서 이제 금이 딱 가불거나 그러거든요. 칼이 조금만 잘못 들어가도 금이 가버리기 때문에. 이 작품에는 크기 한 몇 킬로 정도 들어간 작품이에요? 60kg? 선생님 이게 성공 확률이 20%밖에 안 되는데 실패하시면 많이 좀 속상하시겠어요? 그렇죠. 이 작품을 만들려면 투각만 하는데 6일 걸리거든요. 작품 만드는 제작까지 하면 한 7일, 일주일 잡아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고생한 게 다 날아가 버리죠. 속이 상하죠. 그렇지만 또 더 좋게 만들면 되니까 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포토존으로 쓰기 위해서 그 카페에 들어갈 건데 포토존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작품이 완성이 되면은 이렇게 연인끼리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선생님 이거는 투각이 안 된 작품이죠? 네, 이거는 투각이 안 돼 있는데 양쪽으로 벌어진 작품이라 무게중심 맞추기가 힘들어요. 선생님 그러면 얘는 성공 확률 몇 % 정도 될까요? 구웠을 때? 이거는 제작 과정에서 많이 무너져요. 50% 정도 제작 과정에서 성공을 하고 구웠을 때도 한 20% 보니까. 실패 확률이 20%? 아니, 성공 확률이? 성공 확률이 20%. 그럼 투각 작품이나 이렇게 투각 안 된 거나 사실상 비슷하네요. 이렇게 대형 작품은 제 키보다 더 크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큰 작품이니까 소성 과정에서도 위아래 온도 편차에 따라서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엄청 조심이 돼야 돼요. 불을 뗄 때. 이게 그러면 납품하면은 납품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 작품인가요? 보통 이제 이런 작품은 1억 이상 넘죠. 하나요? 네. 실패 안 하셔야겠는데요, 요거? 안 하면은 좋죠. 네. 마음같이 되는 것이 없으니까. 생선도 짱뚱한가요? 와, 이것도 선생님께서. 예, 다랑아리. 우유 다랑아리. 최소한 4개 이상의 형태를 지녀야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돌리면은 다른 형태가 나오고 또 이렇게 돌리면 다른 형태가 나오고 다른 형태가 나오고. 이런 작품은 8가지 형태를 가지니까 일주일에 한 방향씩 돌려서 다른 형태의 묘미를 볼 수가 있죠. 요거는 그러면은 판매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나가는 건가요? 이거는 제가 가장 아끼는 다랑아리인데 그 가격을 떠나서 그냥 제가 아끼는 작품이에요. 와, 저거 진짜 예쁜데요? 이제 빛 조명 들어있는 거. 네, 이거는 이제 해화나무를 세부로 투각해가지고 작품. 이게 나무 문양인 거죠? 네, 나무가
가지에 눈이 얹힌 느낌을 보고 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투각을 해가지고. 와, 지금 여기 있는 작품들이 다 선생님께서 만든 작품밖에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이제 전통 당초 문양, 목단문 당초 문양 같은 것도 좋은 작품. 우유로 장작가마에 떼서 이렇게 형태가 살아나온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럼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 이거는 투각만 하는데 약 10일 동안 조각을 해야 된 작품이에요. 그럼 굽기까지 과정 다 합치면 한 며칠 정도 걸리는 20일. 20일. 네. 요거 만드실 때도 실패하셨어요? 당연히 실패했죠. 몇 번 정도? 한 5개 만들어가지고 하나 성공. 5개 중에 하나? 네. 엄청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요만한 닭이 시진핑한테 선물한 닭입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선물하신 거예요? 네. 중국 사람들이 닭을 좋아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디오 노아. 선생님 요번에 그러면 내년 3월에 중국 가시면 그때도 닭 위주로 만드시나요? 아니에요.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작업을 하는데 이제 닭 만들어달라고 닭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가 하죠. 이게 이제 비엔날레 나갔던 이것도 투각 작품인데 다 투각이 돼 있어요. 장판같이 생겼네요. 네, 벽에다 설치 작업하는 거예요. 이제 청주 비엔날레에서 대상 받은 작품, 국제 비엔날레에서. 이거는 이제 콜라보로 해가지고 중국의 인간문화재, 이 사람 작품은 한 점당 영하는 거 하나에 건물 하나하고 바꿉니다. 북방의 제일 유명한 작가, 여기는 남방의 제일 유명한 작가 콜라보로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은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작품들이겠네요. 그렇죠. 이런 것도 다 투각이 돼 있는 거예요. 빛이 다 나와 여기 사이사이에서. 이거는 얼마 정도 하나요? 그건 꽤 비쌉니다. 몇 천만 원씩. 일반 가정집에서는 볼 수 없겠네요. 일반 가정집에 비해도 많이 삽니다. 선생님 지금 여기 박물관이라 하셨잖아요. 미술관? 미술관. 여기는 그러면 무료로 오픈되어 있는 곳인가요? 네, 무료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나라에서 작업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을 받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의뢰한 사람 한 명도 없지. 안타깝게. 근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은 있어요. 방금 전화 온 사람처럼 너 언제 들어와서 작업할 수 있냐 그거 물어보고. 도자기를 하려고 하는 이제 초보자분들의 진입 장벽이 엄청나게 클 것 같아요. 그러려면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독특한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역량이 없으면 중국 사람들 어떤 사람들 자기가 이익을 몇십 배 남겨야 그 작가를 데려다 쓰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선생님께 닭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닭은 부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가장 부지런한 동물이고 우리가 예전에는 전통 혼례를 할 때 신부가 닭을 안고 가요. 자기 집이 잘 살게 해달라고 번창해라고. 닭은 알을 매일 하나씩 낳아주기 때문에 번창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건강을 챙길 수가 있고. 부의 상징이 선생님께도 부를 안겨줬네요. 지금 작가로서 이제 성공했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방금도 이제 중국의 에이전시가 전화가 와가지고 내년 3월달에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지인들이 많다는 것이 부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는 네, 게 인적 자원이. 부의 상징이 우네요. 방금 전화 온 데는 이제 장수성에 이싱이라는 이싱은 차로도 유명하고 도자기 그 자사오 하나에 막 20억 30억씩 가는 그런 고장이에요. 그 고장에 가서 내년 3월에 작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끝나면은 산동성으로 넘어와서 산동성에서 호텔 사업을 20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앞으로 또 호텔을 20개를 더 한대요. 제 작품으로 전부 넣는 걸로 계약이 돼 있어요. 그 작품을 다 채워줘요. 그럼 내년에 그러면 그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이제 작업하신 거예요? 네, 내년에 그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한국에서 보기 이제 힘들어지시겠네요. 아니에요. 거기서 6개월만 작업해도 내가 작업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경제적으로 되니까 욕심 안 부리고 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3D 업종이라 힘드니까 기적인 노동이 많이 필요해서 젊은 사람들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진짜 20일 동안 공들여가지고 도자기를 만들려고 이제 구웠는데 품이 깨져버리면 20일 동안의 수고가 불거품이 돼버리니까 아무래도 멘탈적으로도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작품이 미술관에 그럼 한 몇 개 정도 가 있나요? 많이 들어가 있죠. 각 나라마다 한 2, 30점? 각 나라마다 한 30여 점 들어가 있어요. 미술관에 지금 들어 있는 거죠? 박물관에. 선생님 이거 무슨 새인가요? 오리 소떼입니다. 오리 소떼. 요거는 실례지만 금액이 판매하시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이거는 그렇게 이제 투각을 아는 작품이라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한 500 정도? 선생님 투각이라고 하면 어떤 문양이 나오는 이렇게 건가요? 이제 투각이 된 것들은 이게 투각이 됐어요. 섬세하게 이렇게 투각이 다 돼 있어야 되거든요. 아 투각 완전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것들 이거 다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이제 불을 넣으면은 불빛이 확 나오죠. 여기서. 그럼 이 오리는 지금 얼마 정도 하나요? 이거요? 이거는 상당히 비싸죠. 한 쌍에 1,000만 원 정도. 한 쌍에 1,000만 원. 네. 선생님 만져도 되는 거죠? 네. 그럼 이거는 실례지만 금액이 어느 정도 합니까? 상당히 비싼 작품이에요. 상당히 비싸면은 네. 2,000만 원. 아 손대면 안 되겠구나. 선생님 이 차자는 그러면 얼마 정도 합니까? 보통 싸야 100만 원에서 200, 300. 작품 활동은 여기에서 하고 중국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요, 중국에서 만들어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작업 환경이 좋고 시스템이 훨씬 좋습니다. 이제 작품도 주로 이제 제작하는 데가 호텔 로비에서도 제작을 많이 하고, 근데 호텔 로비에서 제작하면 호텔에 투숙객들이 들어와서 관람도 하고 직접 주문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홍보성도 좋고 직접 거래도 종종 일어나요. 거기서 프랑스 갤러리 오너가 투숙을 우연찮게 했었는데 작품이 좋다고 막바로 그 현장에서 팔려고 있어요. 그럼 실례지만 그때 금액이 얼마로? 우리나라 돈으로 그 1억 5천. 오리가 이제 저보다 좀 더 큰 게 홍콩 경매장에서 1,750만 원 했어요. 저기 있는 오리는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 합니까? 저거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비싸지 않은데 한 쌍에 한 1,500 정도. 오리는 표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입을 보면은 좀 웃고 있어요. 오리가 표정 자체가. 오리의 뜻은 우리가 소망, 기쁨, 토시, 행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오리예요. 오리. 좋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그렇게 작업자들이 많다고 했는데 한국만의 특별한 점이 따로 있을까요? 한국 예술인들. 네, 그 좋은 질문이네요. 근데 중국은 우리하고 만드는 방법이 틀려요. 모태똥이가 문화혁명을 일으켰잖아요.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중국이 세계적으로 겨루를 않고 폐쇄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현대 부자를 잘 몰라요. 이제 자기들 전통 부자만 해서 예술가들 밖으로 나가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현대 예술에 대해서 많이 뒤떨어졌어요. 그리고 제작 기법에서는 자기들의 노하우가 있어요. 변형이 없는 것, 대칭적인 것만 좋아해요, 그 사람들이. 병 형태가 나왔으면 굴곡이 없이 그냥 예쁘게 빠져서 반듯한 선을 좋아하는데 현대 미술에서는 좀 자연스럽고 틀어져도 자연스럽고 우리 바랑아리처럼 비틀비틀해도 그 매력으로 예술을 하는 거인데 중국은 이제 교류를 않다 보니까 자기들 문화만 계속 고집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안목이 없었죠. 그런데 제작 기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네들은 건식 기법을 써요. 완전히 말려가지고 우리는 습식 기법이잖아요. 물렀을 때 이어서 붙여서 5m짜리를 만들고 무른 상태에서 5m짜리를 싸니까 투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네들은 건식 기법이라 칼이 안 들어가 구멍 파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이제 습식 기법을 하니까 나는 그네들이 좋아하는 작품을 거의 다 투각을 하거든요. 투각을 하면 화려한 불빛이 나오고 음악하고 연계도 할 수 있고 현대적인 문화 공간에 잘 적절하게 코디가 될 수가 있는데 제가 하는 것은 음악하고 빛하고 도자기하고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하모니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작품을 해요. 그래서 저를 계속 불러다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인기가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인기가 많죠. 인기가 많죠.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지 또 예술 양성이 되고 환경이 만들어질까요? 관심이죠. 그리고 이제 환경인데 그러니까 문화적인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돼요. 한 공간을 만들 때 문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만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정서적으로 편안함과 휴식, 힐링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인데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기여를 하거든요.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기여를 할 수가 있는 공간이 되는데 함양에서 예쁜 갤러리를 많이 만들고
그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힘을 역량을 만드는 거죠. 담양 가면은 아주 멋진 공간이 많아. 또 주차 공간이 쉽게 할 수 있어. 인식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담양이 지금 제일 전라남도에서는 뜨는 지자체라고 할 수가 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들 가면은 정말 아름답게 잘 꾸며놨잖아요. 일본 같은 데도 그러고. 문화를 보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거거든요. 사람이 힐링하기 위해서 가는데 힐링을 보다 아름다운 공간도 보고 보다 정신적으로도 또 작가가 만든 작품 공간을 감상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공간을 많이 유도했을 때 대중들을 국민들을 유도를 해야죠. 그럼 보통 선생님은 영감 같은 것을 어떻게 발견하거나 찾아가는 참 좋은 말이죠. 영감. 관찰이죠. 다시 말하면 영감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사고고. 그것을 풀어서 말하면은 자연을 봤을 때 어떻게 관찰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일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은 지금 찻잔이 막 갈라졌잖아요. 근데 그것은 제가 1992년도에 전라북도 백제예술대학교에 부임해가지고 한 1년 지나서 가뭄이 엄청나게 세게 왔어요, 우리나라에. 전라북도 3대 저수지가 다 말라오고 저수지 바닥이 이런 오목한데 거기에 햇빛에 의해서 뻘이 쫙쫙 갈라져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거를 작품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이 이제 그거이고, 이것을 만들다 보니까 뉴욕 소파 엑스포, 세계에서 가장 큰 엑스포고 제일 유명한 예술 행사죠. 거기에 이제 제가 3번, 시카고 엑스포에 1번, 4번을 초청받아가지고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를 하고 기억이 나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술가란? 예술가는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예술가는 자기의 생각에서 비롯돼서 자기 생각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남하고 타협하지 않는 것. 누구하고 타협을 하면은 자기 생각이 없어져 버리니까 나 자신하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추구할 때 다른 사람하고 생각이 틀렸을 때 조율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술가는 조율이 들어가면 자기 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작업을 이행해 나가는데 단지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인가가 관건이겠죠. 근데 예술은 정말 어떤 하나의 장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고통은 따르지만은 그 고통이 즐겁고 무한대로 연구해 나가면서 즐길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을 때 자기만의 작품의 개성을 찾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독특한 예술 행위를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게 예술가가 꼭 갖춰야 될 덕목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최종 목표는 어떻게 되십니까? 좋은 작품을 한 200점 정도 남기고 싶어요. 아직 200점을 못 채웠어. 지금 한 50점 정도. 그게 목표예요. 몇백 년 후에도 이 작가는 대단한 일을 했구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목표가 제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품과 이름을 같이 남기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으십니까? 좋은 작품을 하다 보면은 이름은 자연적으로 남겨집니다. 또 그것을 다 이루었을 때는 또 허망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루어질 무렵에는 다른 목표를 정해서 또 작업을 하겠죠. 100이면 100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작품을 하나 만들더라도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실패 속에서 또 얻는 교훈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만들다가 실패를 많이 해요. 만들다가 대형 작품들은 순간 무너져 버려요. 조그만 오버하고. 그러니까 며칠간 일했던 것이 허사가 돼버리죠. 지금 가마속에서 작품을 했던 것도 지금 3개 무너뜨리고 지금 4번째 지금 작품을 하고 있어요. 무리했구나, 바보짓을 했지, 이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성질이 많이 나고 화가 많이 났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딱 이제 몇십 년 전부터 생각을 해버리니까 편안해요. 젊은이하고 똑같아. 많이 제작하면서 어장이 나봐야 더 좋은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잘 무너졌어, 너보다 더 이쁘게 만들어줄게, 다시 이런 마인드로 또 시작을 합니다.